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그 급여 대장 만들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저는 오프라인에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정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정산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창업 기업 분들께서 만든 그 급여 대장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급여 대장을 잘 못 만드시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분들도 급여 대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대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격리분들과 그리고 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그 개인이나 법인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라면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급여 대장을 만들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맨 처음에 4대 보험 신고를 하게 되죠. 이때 사업장 가입 신고가 끝났고 근로자에 대한 그 4대 보험 신고가 끝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그 급여 대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EDI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EDI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개인별 그 납부 금액 그 회사 부담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텐데요. 만약에 EDI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EDI에 한번 가입을 하고 요거 프로그램 한번 사용하시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요게 되게 간편하거든요. 일일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팩스로 받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요게 가입해 있으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17일 그리고 산재까지 다 나오면 한 달에 23일 정도면은 내가 다음 달에 얼마나 고지가 될지 이게 개인별로 그리고 사업자 납부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EDI 서비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EDI 서비스 실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메인 화면이 보이고요. 옆에 수신함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그 4대 보험에서 수신된 문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국민이나 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 달에 17일 정도면은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산재나 고용 같은 경우에는 그 달에 23일 정도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 23일 이후에 급여 대장을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가셔서 4대 보험 계산기라고 치면 각종 계산기라고 뜨는데 여기 가셔서 월 급여랑 그리고 내가 뭐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대기업에 다니는지 요거 체크하시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는 한번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EDI 서비스에서 어떻게 조회가 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수신된 문서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상단에 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뜹니다. 맨 처음에 건강보험부터 조회를 하게 되면 일단은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료 두 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은 총금액으로 보이죠. 요거를 오른쪽 상단에 개인별 내역 보기를 클릭하시면 근로자별로 보수 월액이 나와 있고요. 보수 월액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요 금액을 가지고 급여 대장을 만들면 되고요. 고지보험료라고 있는데 요거는 근로자 분과 사업자 부담분을 합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강보험 요요를 한번 이용해 가지고 이게 잘 계산됐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총액 여기서는 400만 원이 되겠죠. 거기서 6.67%를 곱하게 돼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분 같은 경우에는 50%니까 3.335%를 곱하게 되면 13만 3,400원이 나오게 됩니다. EDI에 산출된 보험료와 동일하게 되죠.
요양보험 한번 보시게 되면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총액에서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산출액에서 10.28%를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분은 50%니까 곱하기 50% 하시면 약 그 단수 차익 빼고 13,670원이 나옵니다. 잘 된 거죠? 자, 다음에 국민연금 한번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도 동일합니다. 메인 화면에는 총 금액, 납부할 금액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개인별 내역보기라고 있는데 여기 딱 들어가시면 그 근로자분 근로자분의 기준 소득 월액과 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부담분과 본인 기여금이 있습니다. 급여 대장에서 작성해야 될 금액은 본인 기여금에 해당되는 거를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잘 산출되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 월액에 그 9%를 곱하고 여기서 근로자분은 50%를 곱하면 되니까 그 기준소득 월액 400만원에서 4.5%를 곱하게 되면 1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산출된 내용과 동일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고용보험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메인 화면에서 옆에 개인별이 뜨지 않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서 지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000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보험료가 8,750원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수 총액 여기서는 3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1.85%를 곱하게 되면 그 사업자와 근로자 부담분을 합친 금액이 나오고요. 보수 총액에서 0.8%를 곱하게 되면 근로자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350만원 곱하기 0.8 하면 28,000원이 되겠습니다. 28,000원을 급여대장에서 해당되시는 그 근로자분한테서 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산재보험료라고 있는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원천 징수를 한 게 아니라 요거는 100% 사업자 부담이기 때문에 요거는 급여대장에서 공제하시면 안 됩니다. 자, 뒤에 가보시면 제가 아까 그 화면에서 본 거를 다 출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사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기준소득 월액과 그 보험료 납입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동일하게 내역서를 보시면은 각 그 근로자별로 부담분과 그 사업자 부담금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고 급여대장 만드시면 되고요. 뒤에 가보시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급여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제가 급여대장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타이틀은 급여대장이고요. 그리고 회사명 옆에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여일자 꼭 적어주시고요. 4번, 1번인 둘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자는 2020년 7월 1일이고요. 그리고 기본급 400만원과 식대 10만원, 차량지원 20만원 받고 있네요. 다른 수당은 없고요. 그리고 기본급과 식대 차량 지원을 다 합쳐가지고 매월 지급총액이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식대 같은 경우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려면 그 회사로부터 다른 식사대나 이런 거를 지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카드로 나는 식대를 또 공제를 받고 있으면서 급여에서 공제를 받고 있으면서 법인카드로 나는 점심을 먹는다 이러면은 엄격하게 그 비과세 요건은 안 됩니다.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내가 근로자의 자동차로 회사의 업무를 보거나 할 때 요게 지원이 되는 거지, 내가 출퇴근용으로 쓰는데 이거를 해준다 이러면 엄격하게 비과세 요건은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그 식대 요건과 차량 지원 요건이 다 만족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대와 차량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로 빠지게 되고요. 이 비과세 과목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보수 총액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요 좀 유의하시고요. 자, 지급 총액에서 아까 EDI에서 열심히 조회한 그 부분에서 근로자분을 여기에 다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18만원, 건강보험 13만 3,400원, 요양보험 13,670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또치나 도우나우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 금액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사실 프로그램 쓰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만약에 우리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냥 수기로 급여 대장을 작성하고 있다 이러면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옛날에 조견표라고 불리는 그 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매달 원천징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뒤에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따로 뭐 블로그에 다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공제 대상 가족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 급여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월 급여액에 해당되는 그 구간에서 내가 부양가족,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보셔가지고 그 위치에 가셔서 나오는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는 내용은 내가 매달 원천징수액이 너무 많다 이럴 때 조정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뭐 굳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월에 연말정산을 다 하게 되면은 뭐 다 퉁퉁퉁퉁 쳐지는데, 그래도 나는 매달 떼는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러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소득세가 있다, 네, 소득세를 뭐 가져왔다, 그럼 그 금액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주민세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일할 때는 주민세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다 지방소득세라고 부르죠. 지금 여기서 제가 말이 아직 안 붙어가지고 그 주민세라고 얘기하면 지방소득세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득세의 10%를 띄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원천징수 그 조견표에서 그 조회된 소득세의 10%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단수 차이는 무시하고 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총액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지급총액에서 공제총액을 빼게 돼서 지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급액이 그 급여 일날, 급여 이체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 건강, 요양,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까지 합쳐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고요. 소득세, 주민세도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각근세 신고라고 합니다. 요 신고를 통해서 각각 소득세는 국세청에, 그리고 주민세는 각각 구청이나 뭐 지방 자치단체에 내셔야 됩니다. 자, 밑에 유의할 점 한번 보시게 되면 근로자 입사일이 매월 초는 아니겠죠. 전부 다 중도 입사자가 대부분일 건데, 이 경우에는 그 내가 받기로 한 월 총액에서 그 안분 날짜별로 내가 근로일수만큼만 그 안분해서 계산해서 여기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총액으로 집어넣으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부 지원 사업 창업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근로자한테 총액을 400만원 지급을 하더라도 내가 정부 보조금은 200만원 밖에 200만원을 집행하겠다 이러면은 200만원을 급여대장에 넣는 게 아니고요. 400만원을 급여대장에 넣고 그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하시고, 그리고 지원금에 관한 서류는 200만원 그 해당되는 금액으로 그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급여대장을 200만원 맞추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2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급여대장은 꼭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지금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꼭 보시고 이행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반 업체에서 격리하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급여 대장이 이렇게 산출됐으니 요게 7월 31일 날 이렇게 급여를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제를 먼저 상급자한테 올리게 되죠. 그러면 요때 서류는 어떻게 하냐, 지출 결의서를 써서 나는 7월 31일 날 그 급여를 주겠다 하는 결의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대장 뒤에 첨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대장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아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출액 그 내장 있잖아요. 그거를 밑에 첨부하시면은 100점짜리 아마 결제 서류가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급여 대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뭐 이제는 쉽죠. 다들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급여 대장 뭐 서식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간이 세액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블로그에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니까는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가시고요. 자, 그리고 인건비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신고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